대통령 탄핵 심판 종결하고 평이 어떻게 될지, 결과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다들 이제 관심 너무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대로 아마 이런 내용은 아마 다른 유튜브에서는 못 들으실 텐데 유튜브에서는 최초로 제가 취재한 헌재 내부 분위기를 오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결론 정해놓고 8대 0 맞추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야, 이렇게 인위적으로 8대 0 맞추려고 반대파들 설득시키고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일각에서 나오잖아요.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통일한다는 미명하에 뭐 의견 조율하는데 이거는 뭐 헌재 존립 이유를 뭐 스스로 부정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도 하고 하는데 자, 과연 그렇게 결론 정해놓고 8대 0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상황인지 한번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그게 과연 가능한 상황인지 그거부터 한번 보시고 가실게요. 왜 앞서 지난주에 했던 인용팀 대 기각팀 그 클립이 엄청나게 히트를 쳤더라고요. 한 50만 가까운 분들이 봐주시고 또 재밌는 게 이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왜 찌라시도 돌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 찌라시 보신 분 계신가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조선일보 법조천문팀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지금 헌재 내부에서 인용팀, 기각팀이 나뉘어서 엄청 싸우고 있다. 그런데 이 경력이나 법리의 어떤 수준으로 봤을 때 기각팀, 인용팀 그러니까는 파면에 손을 드는 팀이 게임이 안 된다. 그래서 인용팀이 이 전원 고등부장 출신인 기각팀한테 무시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설 찌라시가 도는데 여러분 제가 그거 보고 되게 웃었어요. 사실 저는 안에서 누가 누구한테 무시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평의를 한다고 그러면은 공교롭게도 이진숙 사건 기준으로 봤을 때 4대4 인용대 기각팀으로 발렸을 때 지금 인용팀 기각팀의 각각의 지금 스펙이 이렇다는 것이고 공교롭게도 이진숙을 파면해야 한다. 라고 손을 든 사람 대비 이진숙을 파면하면 안 된다라고 한 4명을 비교해 봤을 때 파면하면 안 된다라는 상식적인 결정을 한 사람들이 다 전원 고등부장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도가 윤 대통령 재판에도 그대로 갈 경우에는 이쪽 팀이 이쪽 팀을 설득시키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예상이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조선일보 법조 전문팀 팀이래봤자 저 혼자인데 조선일보 법조 전문팀의 분석에 따르면이라고 마치 이걸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방송이 이렇게 찌라시로 돌아오다니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판사들이 그렇게 일차원적이지 않습니다. 같은 기관 내에서 인용팀이 기각팀을 철저히 무시하고 서로 뭐 겸상을 안 한다? 그거는 아니에요. 판사들이 굉장히 숙련된 사람들이고 포커페이스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법정에서 재판하면서 양 당사자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민사재판 같은 경우에 원고와 피고 정말 첨예하게 전 재산을 걸고 내지는 정말 누가 감옥 갈지 여부를 걸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 심증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거든요. 어느 한쪽을 한 번이라도 더 쳐다보면 저쪽이 이기는 거 아니야? 판사들 그런데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증 그렇게 드러내지 않아요. 같은 재판부 안에서 정말 의견이 여기는 유죄 여기는 무죄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리더라도 자기네들끼리 절대 그거로 얼굴 붉히고 티내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에서는 단련된 사람이더라.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용팀 기각팀이 갈렸다 그래서 서로 뭐 겸상도 안 하고 누가 누구를 대놓고 무시하고 그건 아니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지금 헌재가 뭘 하고 있냐? 지금 이 시간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게 11시 4분인데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평의 중입니다. 헌재 오늘 10시 정도부터 재판관 지금 8명이잖아요. 다 모여가지고 평의 중입니다. 평의 중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론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최종적으로 앞두고 하는 평의도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결론 그렇게 빨리 안 날 수가 있다. 제가 취재한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헌재 판결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일단 좀 가다듬어야겠죠. 어 적지 않은 증인들 불렀잖아요. 여러 기일 속행을 했고 한 기일에 3 명, 4 명씩 불러 가지고 증인 신문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사실관계 다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 가려야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가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정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종의 시나리오? 그러니까는 가안을 씁니다. 그 가안을 누가 쓰냐면은 헌재 연구관들이. 그러니까 헌재 연구관들이 하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시나리오를 정말 그야말로 시나리오니까 여러 개의 경우의 수로 나뉘어서 씁니다. 이거는 이제 법원 재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용, 기각, 각하. 경우의 수대로 다 시나리오를 씁니다. 왜 그러겠어요? 어떤 게 잘 써지는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판사들도 그래요. 유죄, 무죄 다 써봅니다. 그래서 잘 써지는 쪽이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글 쓰는 직업들은 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 말로 소위 말해서 야마를 잡았을 때 이걸 이쪽 방향으로 쓰면 왠지 억지스럽고 안 쓰여지는 기사가 있거든요. 반면에 그걸 좀 틀면은 더 자연스럽고 잘 쓰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도 판사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어쨌든 헌재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사실관계 다지는 작업, 두 번째 경우의 수대로 시나리오 쓰는 작업 그렇게 있는데 제가 취재하기로는 아마 첫 번째도 다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평의 같은 경우에도 최종 결론을 앞에 두고 파면이냐 뭐 현직 유지냐 이거를 가리는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중에 도는 대로 8대 0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래서 8대 0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을 설득한다. 이거는 전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얘기가 도는 이유가 실제로 그렇다더라라는 얘기를 들어서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도 저는 경고적인 목적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네 뭐 바깥에서 들으니까는 저기 8대 0 결론 정해놓고 지금 내달린다는데 반대파 설득한다는데 그거 맞아? 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반대로 압박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상당히 깊숙하게 취재를 했는데 내부 분위기로는 아직은 결론 정한 단계 아니다라는 거. 사실 평의라는 게 뭐냐면은 재판관 8명이 모여가지고 다 각자 의견을 내고 그렇게 의견을 조율하는 단계인 거예요. 사실 결론이 났다고 한다면은 이 평의라는 거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거든요. 재판관들 다 각자 얼마나 바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하루 종일 한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론 정해놓고 거기서 뭐 자꾸 다듬고 뭐 별개 의견 좀 다듬고 이런 단계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평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오늘도 평의가 열리고 있고 지금 이 시각에도 이 제동 안국동의 헌재 지금 재판정은 아니고 이제 대회의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는 8명 재판관들이 모여서 아마도 평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일각에서 이제 뭐 무슨 7일설 돌다가 오늘 7일이잖아요. 7일 일단 뭐 건너갔고 또 14일설 도는데 저는 이것도 쉽지 않다고 봐요.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취재한 바로 뭐 사실관계도 다 정리가 안 된 단계라고 한다면은 과연 14일이라면 일주일 남은 거 아니에요. 이것도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물론 그 사이에 정말 급속도로 진행이 돼서 상황이 또 달라지면은 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틀릴 수가 있겠지만은 적어도 7일 오전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결론 나서 무슨 반대파 설득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앞으로 평의 기일이 추가로 안 잡힌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조만간 결론 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조금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8대 0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8대 0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8명이 전원일치로 인용이든 기각이든 한쪽 의견에 다 동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헌재에서는 소수 의견이 나오면 안 되나? 그 부분 지금 얘기를 드려볼게요.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 나온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럴게요?
대통령 탄핵 사건이 역사상 지금 세 번째, 이번까지 포함해서 세 번째거든요. 첫 번째 2004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두 번째 20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인데 노무현 때는 이게 법조항으로 피해갔어요. 그러니까 법조항을 핑계로 해서 소수 의견 내는 거를 피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법조항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재판관들이 의견을 표시해야 된다. 이런 사건의 심판에서는 의견을 표시해야 된다라고 이제 헌재법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이런 사건이 뭐만 있었냐면은 법률의 위헌 심판,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헌법소원 심판.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탄핵. 탄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아싸 잘됐다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거 내가 인용인지 기각인지 의견 표시했다가는 진짜 어마무시한 공격을 받을 텐데 법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지금 위헌 심판, 권한쟁의, 헌법소원 그렇게만 돼 있으니까 탄핵 없네? 그러면 의견 표시 안 해도 되겠네? 그럼 나 묻어갈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견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다 기각으로 났잖아요. 왜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찍어주세요라고 한 그 적극적인 행위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인가 그거로 가지고 이제 탄핵 심판전까지 간 건데 그 정도 가지고는 탄핵할 사유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기각을 하면서 기각 의견이 그냥 통으로 나갔어요. 이게 전원일치인지 전원일치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몇 대 몇인지 이게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어떠세요? 사실 그렇게 하면은 자기네들은 욕 안 먹고 좋죠. 누군가는 소수 의견을 가졌어도 그냥 그 다수 전체 의견에 숨어가지고 피해갈 수 있지만은 비겁하지 않습니까? 명색이 대통령 탄핵 심판이고 명색이 헌법 재판관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론이 비난이 막 있었어요. 너는 너무 비겁하지 않냐? 그러니까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뭐 아까 제가 불러드린 뭐 권한쟁의, 헌법소원 이거 다 없애고 심판에 참여한 재판관은 의견을 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얄짤 없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여지가 없이 탄핵 심판이건 뭐건 다 심판에 참여한 재판관은 의견을 표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맞게 된 정말 뭐 우리가 이런 상황 맞닥뜨리고 싶지 않았지만은 맞게 된 재판이 바로 20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었는데 야 이거 규정을 만들어놨으니까 지금 표시는 했어요. 표시는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8대0 만장일치를 했죠. 이게 과연 모두가 합의한 만장일치냐 아니면 억지로 만든 만장일치냐 이거 아직까지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모모 재판관 제가 이 자리에서 실명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모모 재판관은 끝까지 반대했었다. 그런데 모 재판관이 이러면은 저 바깥에 있는 저 촛불 세력들이 난리 난다. 국민 분열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온다라고 해서 설득을 시켰다라는 얘기가 법조계의 정설처럼 아직까지 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장일치로 설득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이게 맞습니까? 아니 헌재 재판관식이나 돼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자기 개별 의견도 못 낸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납득이 가십니까? 저는 이거 정말 이러면은 재판관 자격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헌재 재판관들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자기 의견도 개별적으로 못 내는 사람들입니까? 자, 일반 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일반 재판은 사실 그렇게 별개 의견이 나가면 안 되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판을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지는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돈 꿔줬는데 그 사람이 돈 안 갚아. 그래서 돈 갚아라라는 소송을 냈어요. 그런데 그 판결서에 판사가 3명인데 한 명은 돈 갚아도 된다고 갚으라고 그러고 2명은 안 갚아도 된다고 그런 판결문이 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법원의 민형사 같은 경우에는 판사 3명이 사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도 개별 의견, 별개 의견이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끝장나는 그 분쟁의 시발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이 판사들 3명 일반 법원의 합의부에서는 자기네들이 의견이 다르더라도 끝까지 조율을 해서 어쨌든 하나의 판결문을 내지만 헌재 결정문 그리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안 그렇거든요. 다 각자 자기 의견에 책임을 지고 끝까지 자기 의견을 쓸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사실 헌법재판관 어떻게 임명되는지 아세요? 9명들이 정말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하신 신분들입니다. 9명, 3명은 대통령, 3명은 국회. 국회 3명이 이번에 좀 문제된 거잖아요. 40명 임명 한 해만 해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선출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임기도 달라요. 이 정년이 일반 판사들은 65세인데 헌재재판관 그리고 이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70세. 그것도 다르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가보신 분은 잘 없을 거예요. 저는 많이 드나들어 봤어요. 헌재재판관실 그리고 대법관실. 저는 여러 번 드나들어 봤는데 어떤지 아세요? 이제 헌재재판관 만나러 간다고 하면은 헌재 입구에서 재판관 만나러 간다 하면 일단 태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약속됐다고 이제 확인이 되면은 굉장히 특별하게 이렇게 에스코트를 해줍니다. 엘리베이터도 달라요. 이 타는 엘리베이터 일반 엘리베이터하고 재판관 만날 때 타는 엘리베이터가 달라요. 금빛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가서 입구에 보면은 그냥 바로 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서진들이 있습니다. 비서진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 5명, 4명, 5명 그런 비서진들의 이 특별한 에스코트를 받아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은 또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고 거기서 한 바퀴 뛰면 뭐 운동될 것 같더라고요. 방이 집무실이 있고 또 이제 안쪽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내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장관급 이상으로 아마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비서관 이렇게 있고 또 이 기사 딸린 차 있고 이런 대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정도 대우 받는 사람들이면은 자기 의견 못 낸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돌 맞을까봐 소수 의견 못 내고 별개 의견 못 낸 이건 자격 없죠. 그러면은 관용자 반납해야죠. 비서진 없애야죠. 자, 이런 사건에서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여론이 무서워서 소수 의견, 별개 의견 못 낸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실제로 이진숙 사건 탄핵 심판인데 어떻게 했어요? 4대 4로 의견 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결론은 8대 0이었지만은 안창호 재판관이 별개 의견 냈거든요. 이게 사실 치열하게 의견 갈리면은 다수 의견 있고 다수 의견에 별개 의견 있고 또 별개 의견에 또 반대 의견 있고 지금 CG 보시면은 이진숙 사건에서도 탄핵 사건이지만은 인용대 기각 4대 4로 나뉘어 가지고 결국 정족수인 6명에 못 미쳐서 기각이 됐지만은 4대 4로 나눠서 각자 의견 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대로 인용팀, 기각팀 이렇게 나눴었고 기각팀 4명, 김영도,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4명은 공교롭게도 법원의 그 승진의 꽃으로 통하는 고법부장 출신 그리고 인용팀 4명은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이 중에서 문영배 소장 대행만 고법부장 출신인데 이제 이 고법부장 중에서도 이제 주로 지방 근무를 많이 한 고법부장 출신이다. 그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정말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보고 저한테까지 누가 보내주는 찌라시가 됐습니다. 야 이런 게 있대. 이거 사실이야라고 저한테 그 찌라시가 돌아오는데 제가 사실 유튜브에서 한 얘기인데 거기다가 거의 결론을 확정적으로 해가지고 MSG를 잔뜩 쳐서 저한테 찌라시가 왔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소수 의견을 못 낸다. 이거는 정말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마치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왜 여러 명이서 이렇게 단체로 식사 갔을 때 중국집 가잖아요. 누가 하나 윗사람이 짜장면 시키면은 그 아래 사람들 딱 따라서 짜장면 시키는 제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교수님이 있었거든요. 중국집 가가지고 자 맘대로들 시키지 그러면서 난 짜장면 그러면은 그 이하 대학원생들 어떻게 다 짜장면 시키잖아요. 근데 혼자 재판관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대세가 짜장면이니까 다 짜장면을 먹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정말 장관급 이상의 대우를 받고 헌법상 신분을 보장받고 독립을 보장받는 사람들이 아닌 건 아니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